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아이고, 오늘 새벽부터 난리도 아니죠. 축구 좋아하시는 팬들은 아마 오늘 난리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열분을 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이제 급한 일부터 하시자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베이커리 카페 많이들 가보셨나요? 아마 가보셨겠죠, 베이커리 카페. 굳이 베이커리 카페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안PD 베이커리 카페 대략적으로 설명 좀 요 아래에다가 자막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 베이커리 카페 많이 가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도심지 안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야 굉장히 다양하고, 물론 또 대전은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있지 않습니까?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빵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제 전국에서 좀 빵을 한 개인 브랜드들이 대전으로 모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전이 어느 순간 빵의 도시가 됐습니다. 자, 빡행이 말씀드리는 이 베이커리 카페의 기준은요, 통상적으로 야외 또는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또는 도시 근교에 있는 시골 지역에 대형 부지를 갖고 있고, 굉장히 큰 카페에서 큰 규모의 카페들을 이제 보통 베이커리 카페라고 표현을, 물론 소규모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형 기준으로 가시자고요. 그런데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 관련돼서 올초인가요? 올초가 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소위 말해서 어떤 재산에 대한 불법 증여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굳이 말하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도 났고, 그거에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국세청장 통해서 조사를 해라,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행정사 영역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관광농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농원 안에 베이커리 카페는 아니어도 그런 형태의 부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농원 자체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안 해주는 경우, 물론 좀 약간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가는 구조라면 뭔가 들여다보는 그런 구조가 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은 그렇진 않아요. 지역에 내려갈수록 어쨌든 관광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주는 편이기도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민감한 지역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그런 이제 정치가에서 이런 이제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때 그 방송 이후로 베이커리 카페를 좀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광농원 안에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 관광농원에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자문 요청이 왜 많이 들어오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갑자기 또 이럴 수 있죠. 빡친 저거 무슨 소리지? 정부에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단속하고 또 전수조사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허가도 잘 안 내주려고 하고, 수도권 지역은 안 낸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부동산 불법 증여 안 하고 편법적인 방법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법적인 방법이라든가 뭔가 불법 증여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너무 원론적인가요? 자, 그러면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갈 건데, 통상적으로 베이커리 카페는요, 제조업군에 들어갑니다. 제조업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제조업이냐? 제과제빵 자격사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제빵을 할 수 있는 제과 제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과 제빵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기계적인 장비부터 모든 조리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제과 제빵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빵 용어로만 표현을 할게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시설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과 제빵에 관련된 자격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격이 있다라는 거는 대표가 그걸 하든지 아니면 직원을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대보험에 들어가는, 대표는 사대보험 굳이 들 필요는 없어요.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보험 기준으로 보자고요. 어쨌든 제과 제빵 자격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든 직원이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격증을 대여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일정 비용을 주고 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빵을 생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대형 규모 빵을 많이 생산할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혼자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그 가까운 동네에 그 빵집만 가더라도 새벽부터 한 두세 명씩 막 붙어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어쨌든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말고 나머지는 이제 구매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반냉동 식품 사와서 그냥 오븐에 돌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필연적이죠. 제과 제빵 자격사를 빌려왔으니 그 직원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제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반냉동 식품 다양한 브랜드 많이 파는 이제 중소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 띄기로 받아다가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브랜드처럼. 왜? 마킹 할 수 있어요. 그냥 봉지만, 빵은 그냥 사오면 되고 봉지만 넣으면 되거든요. 상표 서비스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되지만 항상 저는 이제 통장업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벌써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맞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어쨌든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 어디서 문제냐면 사장이 운영하는 거 상관없어요. 또 자녀가 운영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진짜 아니 할 일이 없어서 그 업무를 하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니면은 내가 진짜 그거 하고 싶어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직접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름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이거 전문용어로 차명이라고 하죠. 걸어두고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운영 대행사한테 맡기는 거죠. 운영 대행사 은근히 많습니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는 안 된다고 운영 대행사 맡길 수도 있어요. 맡기는데 결론은 나중에 이게 일정 시간 지나간 다음에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기준으로 한 명의가 넘어가면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절세 기준하면 10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통 증여세, 상속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근히 많거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런데 그렇게 근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금이 최소화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만 아니면 되는데,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운영했으면 이제 좀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된다고요. 그 바꾸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고민하시는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그거 막으려고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 오셔서 다른 방법 없냐, 또 불법적인 방법 없냐, 저한테는 이제 편법적인 합법적인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침에 저 출근하기 전에 급하게 오셔가지고 지인 소개로 오셨다고 해서 저희 집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전에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카페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그분 100%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구조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근데 돈 들이긴 싫은데 돈은 벌고 싶어. 이거 완전 도둑놈심법 아닌가? 돈 이제 더 투자하기는 싫어. 투자라는 표현 적절하지 못한데 돈 들이기는 싫고 돈 벌고는 싶어.
이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죠.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직접 불구하시면 저희가 전담 자문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관광농업권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왜? 대부분 베이커리 카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 설립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했다고 관광농업 연결해주고 이런 것도 좀 요즘에 거의 막혔거든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빡행도 손 못 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이게 만연해 있어서 아예 구조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뭐 알아서 이제 문제가 되면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근데 늦기 전에 오세요. 늦기 전에. 항상 빡행이 말하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보고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자문 받으셔야 돼요. 다 일 벌어지고 시간 다 갈 대로 간 다음에 일이 땅 터지면 막아줄 수가 없어요. 막아줄 수가 없단 말이죠. 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부분은 뭐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 불법적인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빡행한테 오시는 거 좋은데 늦기 전에 오세요. 늦기 전에. 이미 자문 받고 있는 관광농어도 있고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늦기 전에 빨리 오세요. 늦기 전에 저희가 자문해드릴 테니까 비용이 들어도 여러분들 저한테 쓰는 비용, 그러니까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행정사한테 쓰는 비용보다도 여러분들 세금 맞기 시작하면 그거 답 없어요. 영업정지 당하고 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들어가는 거 아주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소액의 기준이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굉장히 소액이니까 더 늦기 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